미국의 일방적인 통보의 뒤통수를 맞은 대한민국 조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혜택을 기대한 미국 시민들조차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틈을 타 바이든의 경쟁자이자 공화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한국 편을 뚫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한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혜택을 입은 미국 시민들을 위해 나서겠다고 하는데요. 데스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한 곳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바이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했죠.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의 상대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믿을 만한 동맹국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어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한국을 홀대한 조 바이든의 결정은 실수라는 말을 하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한 한국 기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나라가 민주당 손에 넘어가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의 결단을 응원하며 조지아주는 물론이고 애리조나 주에 이르기까지 대형 기업들이 앞다퉈 공장 문서를 한 것을 고무적으로 바라봤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는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며 그의 단단한 진지 기반인 미국 서민들의 중심으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받았다고 생각한 러스트 배틀 지역 주민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지어준 지역들이 바로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지역들이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지만 트럼프가 그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이후 강성 트럼프 지지층이 자리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 기업을 거론한 곳은 다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한 발언으로 바이든이 한국을 거론하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눈앞으로 다가올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의 정치 방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로 조 바이든의 수성이 성공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가 먹힐지 결정되는 전작인데요. 양쪽 모두 상대 진영을 끌어내리기 위해 비방은 물론이고 시적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비비빅 계획의 성공 증거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주제를 들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시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노동장을 짓기로 결정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암시하며 인텔 기업의 투자를 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바이든을 이기는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체결했고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주목하 말하며 자신이 미국 주재를 성공시킨 주인공이라며 선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인터뷰는 이러한 바이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바이든의 주장이 허상이라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화제인 IRA를 염두한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을 믿었던 한국은 IRA 법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혜택은 말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IRA 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국은이 대상에서 예외가 되었고 한국은 믿는 높게 발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결정은 한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 주관 미국 주지사들의 반발에 일으켰는데요. 트럼프는 이들을 흔들면서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세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믿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하며 한국에 대해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고디기의 당혹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번 법령은 갈수록 그 기세를 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원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 세우기에 지나지 않았죠. 총 4,330억 달러를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 미국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고 3,690억 달러를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차고 몸이 그곳이었죠.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만 세액공제 입수혜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차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이오닉 차종과 1호 등 주요 수출품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후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할 경우 미국은 오히려 규제까지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는 중국산 재료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중 타격이 오는 셈이죠. 조지아주 유력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일본도 우려를 제기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당황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공급망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국 혼자만 챙기는 태도에 일본도 배신당한 느낌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WTO의 일본도 재수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죠. 구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바이든과의 치열한 대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일러를 지렛대 삼아 바이든의 정책을 역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대상이 된 것이고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우세력 밝히며 트럼프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의 이번 IRA 법안 서명은 따라갈수록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점유율을 한국이 매섭게 쫓아가고 있으며 점유율과 판매량을 늘리며 미국 소비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겨냥해 전기차 시장을 현대차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도 연관이 있죠. 일론 머스크도 SNS를 통해 한국 전기차의 내수운 성장세를 주목 이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래의 핵심 시장에서 미국이 밀리고 그 자리에 한국 전기차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상대로 조 바이든이 미끼를 던지고 한국차에 대한 보이지 않은 처벌을 가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한국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위해 지지해주는 이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으로 미국 이주 정책만 주장하는 민주당 의사들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죠. 반면 트럼프의 한국 발언에 대해 한국은 반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가 만일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한국은 IRA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황. 위기에 몰렸던 한국 전기 희망이 남았습니다. 과연 트럼프와 공화당은 배신한 바이든과 달리 한국에게 약속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